네,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건 받으셨죠? 네. 예.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맞죠? 예.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 문건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세밀하게요. 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국정조사를 대비한 대응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전경련과의 관련성,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둔다. 다음에 여기 박헌영 증인 나왔는데, 박헌영 증인은 블루케이, 롯데, SK, 부영, 포스코, 재단 업무 등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하 동일 요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박헌영 증인. 정동춘 이사장이 이걸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까 그 재단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좀 참고를 해라. 그냥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 참고를 해라. 네네. 자,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또 이런 어떤 지침이 이제 그 직원들마다 지침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 성분을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고,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누가 줬습니까?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부터 사실은 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문외한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성향도 다 분석하고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K스포츠 재단 자체가 이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국회에서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비를 그렇습니다. 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순실 씨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자, 녹취록 들려주시죠. 방청자가 뭐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엑스를 줘라 그랬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국수로 하겠네?
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내가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 정동춘 이사장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정현식 사부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SK와 관련된 부분을 이거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하고 어디로 얘기했다고? 정현식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뭐라고? 그리고 요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대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자, 이 녹취록으로 봐서는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하기 전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그런 어떤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럼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어떤 이 문서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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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2014년 3월. 2014년 3월쯤. 예. 그럼 지금 문건 유출 경로에 보면은 그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정인으로 출석해야 될 우리 한일경위가 박관천 정인이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를 하고 그 문건을 최경락 경위한테 넘기고 그것이 조현일 기자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유출 입수 경위, 저희 쪽에서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검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우리 조항규 정의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 한용걸 당시 논설위원이 마찬가지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그 한일 경위가 복사를 해서 그 최경락 경위한테 넘겨준 그런 내용들은 허위 진술이었다고 이렇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경찰청 관계자 같으면 적어도 최경락 경위는 아니다 이 말인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근거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기자들과 이제 한용걸 사회부장, 황정균 편집국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최경락 경위가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었다. 자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최경락 경위에 대한 명예는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박관청 경정과 한일 경위에 대한 또 복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경찰 쪽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현일 기자한테 알겠습니다.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애국심이 있는 경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건의 아직까지 미공개된 문건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8건의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부장 판사급 이상 뭐 그 사찰 내용이 이 말인가요? 양성태 대법원장과 춘천 지방법원장에 예. 대한 사찰 문건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들은 모두 14년 3월 이전에 전부 작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1월 거기에 이제 대회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기 날짜가. 그러면 그런 문건에 사찰이나 보면 다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지금은 뭐 의원님입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그 야당 의원들이 지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작성되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지만은 막 수집한 문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는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알겠습니다. 파견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뭐 더 추가로는 제가 추후 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헌영 정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정인 원래 소속은 K스포츠 지금 소속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블루 K 가서도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경로로 거기에 K스포츠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 1월 초에 고영태 씨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이러한 재단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서를 두고 한번 와라. 그래서 그러면 금년 1월 초에 그 K스포츠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거기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직책을 가지게 되고 보통 그 블루 K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그런 기획안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주로 이제 서류를 그런 서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러니까 주로 최순실 등이 요청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거나 안에서 기획 업무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를 날짜별은 아니면 뭐 케이스별로 얘기하면은 롯데와 관련된 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관련된 그 기획안 또 우리 박헌영 의원 그 정인이 작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SK와 관련된 펜싱,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0년 도쿄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해외 진출 관련 또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포스코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관련 통합 스포츠팀 창단 관련 문건 마찬가지입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GKL 펜싱팀 창단에 대한 그 기획안을 최초 만들었는데. 그럼 GKL 장애인 펜싱 실업팀 창단 관련 문건도 본인이 만드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예. 네, 다른 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접촉이 많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은 뵀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이요. 그건 네. 1년 한 7, 8개월 텀을 두고 계속 그 사이에 만났다는 얘기죠. 네, 1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빈도가 좀 잦게 뵀고요. 6월 정도 돼서부터는 좀 거의 그 WK를 제가 그때부터는 거의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부터 사실은 저는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전혀 뭐 그러니까 문외한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성향도 다 분석하고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K스포츠 재단 자체가 이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나왔던 언론 뭐 보도라든지 뭐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건을 예, 만들어서 대비를 그렇습니다. 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순실 씨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자, 녹취록 들려주시죠.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건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 성분을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고,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누가 줬습니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법으로 가겠네? 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 정동춘 이사장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정현식 사부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SK와 관련된 부분을 이거는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하고 어디로 얘기했다고? 정현식 사부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뭐라고? 그리고 요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쪽하고 얘기했다는 게 뭐 말이 되냐.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데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자, 이 녹취록으로 봐서는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하기 전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그런 어떤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럼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어떤 이 문서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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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네. 예, 박영선 의원 수고했습니다. 2014년 3월. 2014년 3월쯤. 예. 그럼 지금 문건 유출 경로에 보면은 그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정인으로 출석해야 될 우리
한일 경위가 박관천 정인이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를 하고 그 문건을 최경락 경위한테 넘기고 그것이 조현일 기자한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건 받으셨죠? 네. 예.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맞죠? 예.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 문건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세밀하게요. 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국정조사를 대비한 대응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전경련과의 관련성,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둔다. 다음에 여기 박헌영 증인 나왔는데, 박헌영 증인은 블루케이, 롯데, SK, 부영, 포스코, 재단 업무 등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하 동일 요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박헌영 증인. 정동춘 이사장이 이걸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까 그 재단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좀 참고를 해라. 그냥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 참고를 해라. 네네. 자,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또 이런 어떤 지침이 이제 그 직원들마다 지침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